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7일 저녁 6시입니다. 지난 여름 많은 국민들을 위로했던 글,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실려가지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하니까 지난 23일 청와대는 다소 형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강정수 디지털 소통센터장 비서관인데, 이분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시무 7조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해학적으로 비판한 역작입니다. 그런데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주거 문제만 다룬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조은산, 진인 조은산 씨가 3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블로그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인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바치는 무영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무영가, 무영탑, 그림자 없다는 뜻이죠. 없을 무자에다가 그림자 영자, 노래 가자, 무영가. 40만의 염원을 담아 이거를 바칩니다.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좀 아프게 지적을 했네요. 그 요지를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좌우를 두고 정처 없던 그들은 여민관을 지나 갈래길에 가만히 닿았고 녹지원의 반송 아래 낙엽이 내려 앉았습니다. 라는 문학적 표현을 했습니다. 여민관은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올린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비유한 표현이네요. 그러면서 조은산 씨는 두려운 마음에 손이 떨려 글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겨낼 것입니다. 눈을 바로 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남은 말들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향해서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았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집니다. 지도자는 첨예한 대립의 칼날 위에 홀로 춤을 추듯 위태롭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계층과 계층, 결국 한 몸과 같으니 헤아림을 같이 하시고 한쪽을 헤아려거든 차라리 함께 멸하시어 그 흔적마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요 대목이 이분이 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균형을 맞춰가지고 모든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 모습을 칼날 위에, 대립의 칼날 위에 홀로 춤을 추듯 위태롭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세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칼날 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의 그 모습이, 그 위태로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편만 자꾸 든다. 한 편만 들려거든 차라리 모두 다 멸하시어 그 흔적마저 없애야 할 것이다. 통합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왜 한 편만 드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은 각자 다르니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다르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요, 밟아 없앨 것도 아닙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군자, 화의, 부동. 군자는 다르지만은 화합한다. 소위는 같으면서도 불화한다. 그 말이 조은산 씨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태양이 되어 군림하시면 안 됩니다. 음지와 양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국민이 별이니 밤하늘이 되어 이들을 밝혀주소서. 큰 별이 작은 별의 빛을 해하거든 더욱 어두워지시어 작은 별 또한 찬란히 빛나게 하소서. 이것도 아주 문학적이네요. 수많은 하늘의 별이 다 다르고 또 밝기도 다른데 작은 별, 어두운 별까지 빛나도록 만들려면 하늘이 더 어두워져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겸손해져야 한다. 국민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편만 우대를 하면은 다른 편은 더 어두워져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공평하게 다 없애버려라. 이런 지적입니다. 또 이런 근사한 말도 했네요. 재정을 한 계층에게 강요한 고통의 산물이 아닌 기업의 이익 창출과 고용의 확대에서 나오는 경제 순환의 산물로 채우셔야 한다. 이건 경제 정책을 돈 많은 사람 기업인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다른 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은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최고의 복지가 되는 이 경제 순환의 원리, 경제 순환의 산물로서 복지를 해야지 억지로 착취형 복지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정을 한 계층에게 강요한 고통의 산물이 아닌 기업의 이익 창출과 고용의 확대에서 나오는 경제 순환의 산물로 채우셔야 합니다. 정치가 이념을 품어도 경제는 원리로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도 근사합니다. 정치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의 칼날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경제를 이념으로서 하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의 원리로서 작동하도록 해야 경제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고차원의 지적입니다. 이분이 문학적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조은산 씨는 또 공권력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일선의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의 공권력을 먼저 살피셔야 하며 이러한 공권력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천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누구도 저들끼리 설익은 라면을 끓이다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먼저 돌아간 예쁜 동생의 영혼을 병상의 형이 위로하지 않도록 과자를 찾는 아이의 영혼이 더는 편의점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부디 온 힘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마지막 고언을 담은 이 글이 북악산 자락으로 몸을 돌려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뜻을 다 했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쓴 글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자기는 할 말을 하고 쓸 글을 썼다, 이런 깔끔한 표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